어느 방송보다도 심도 있고 특색 있는 그 인사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전하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합니다. 헌재 소장, 헌법재판관, 국세청장 지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헌법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국세청장 후보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상환 대법관 전 전 대법관 관련해서 이분이 이제 제주대학에서 지금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신데 왜 제주이냐라는 부분에서 연관 관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주 4.3 관련해 가지고 국가적 배상 책임과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처음으로 법적으로 인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반정부적인 거죠. 따져놓고 보면 정부는 어떻게든 이걸 회피하려고 했던 상황이었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득권의 어떤 그 저항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하게 되심으로 인해 갖고 좀 일찍 공직에서 멀어지신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15년에 이분이 국정원 댓글 사건 있을 때 1심에서 무죄가 났었는데 이분이 2심에서 원세훈을 무죄를 뒤집어가지고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네. 밉보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출세를 못하신 케이스라고 봐지는데. 아니 당연히 근데 구속돼야 되잖아. 아니 당연한 걸 하면 잘린다니까 이놈의 네. 법적에는. 뭐 법조계만 그래요. 기업도 그렇고 방송국도 그래요. 이게 윤석열식의 공정한 나라가 그동안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분이 이 헌법재판소장이 되신 거는 앞으로 헌재에 대한 기대치, 앞으로 제대로 된 법적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큰 아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요. 사심제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지금에 있는 대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조의대의 무리들 뭐 14명 중에 13명이 뭐 결국은 조의대 따까리 12명이 조의대 따까리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리할 수 있는 증언을 통해서 비율을 줄여도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그만두고 내쫓아야 돼요. 5년 임기 안에 깔끔하게 끝내고 들어가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가지고 법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상징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영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하실 얘기가. 네, 오영준 부장판사는 이제 그 부인도 판사세요. 부산고등법원 판사시고 두 분 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 해갖고 편향이다, 뭐 진보 성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폄하를 하는데. 근데 너무 웃긴 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다 그렇지 않던데? 아니 권성동은 자기는 우리법 연구회 사람이 부재졌다고 고맙다 그런 게 권성동인데 우리법 연구회라고 해갖고 무조건 좌편향 내지는 진보 위주로 판결하지 않아요. 최소한 거기 있는 분들이 최소한의 공정성을 따지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분 선임의 배경이 있었습니다만 원래 이제 3배수로 있었잖아요. 그 중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갖고 변호인도 있었기 때문에 이승엽 변호사가 스스로 고사를 하셨고 나머지 있는 이 두 분들 중에 오영준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뭐 이분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후보로는 뭐 오르내리기는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계속 낙마를 했죠.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이유가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싫어했던 사람이면 이재명 정부하고 결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헌재 소장 김상환 대법관과 함께 큰 역할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헌재가 어떻게 되냐면 진보가 더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한 3명인가 퇴임하거든요. 김형두, 정정미, 정영식이 2029년에 임기가 만료가 돼요. 그러면 그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때입니다. 임기 아니군요. 그래서 이제 더 진보가 그러네요. 많아질 수 있다.
한 3, 4개월 남긴 상태에서 대법관 3명을 또 추가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화 되는 거 정상화. 예. 아, 너무 멀다, 시 중간. 근데 현재 인선만으로도 헌재는 정상화 궤도에 네. 올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되면은 뭐 진보 4명에 보수 2명에 중도 3명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장 뭐 청문회만 남았습니다만 뭐 어떻게 물어뜯긴 간에 지명이 되실 분인데요. 관련한 이력 한번 보겠습니다. 네. 행정고시 38회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냈고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선출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 조세 문제 등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조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하려고 맘먹고 숨은 병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숨겨놓은 병기다. 네, 숨겨놓은 병기다. 대왕고래를 위한.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조사국장만 6번을 하신 분이에요. 12년을 조사국장을 하신 분이야. 그럼 진짜 소위 고래를 파내는 그렇죠. 선수. 세무조사 전문가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국세청 안에서도 탈세 전문이다. 조사통이다. 이런 분이 지금 세무 행정을 전부 다 통과할 수 있게 된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첫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 국장입니다. 조사가 이분 국세청에서 조사가 이분이 전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기업 탈세를 조사하는 분야에서도 이제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순서대로 떠올리지 않습니까?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이런 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동안 사실상 이제 뭐 거의 용인받다시피 했었던 기득권들과 대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세무 관리 조사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대왕고래는 사실은 잔챙이였던 거야. 그 정도는 대왕고래도 그렇지. 아니었네. 이분이 손대는 고래는 고래가 아니야. 고래인데 이 고래를 떠나면 태평양이 확 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울트라 대왕고래들을 잡아내실 작살꾼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작살꾼. 여기 진짜. 찍히면 모비딕도 가. 이분 창에 꽂히면. 그래서 이런 분이 이미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준비돼 있었다. 너무 좋다. 진짜. 네.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의 이 기대에 부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예, 겁먹지 말고, 위협에 굴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누구를 위협하겠어요? 야당이 위협하겠어요? 지금 있는데 대기업이나 김앤장이 갖다가 위협하겠어요? 이제 못 건드립니다, 이분.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국세청으로 가기 때문에 국세청장으로 이제 가시면서 내놓은 비례대표 비례대표가 자리를 승계하실 되는 분이죠. 거죠. 네. 이주희 변호사입니다. 네. 이분은 예전부터 뭐 정치활동 해주셨고 이번에는 시민사회목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시민사회로 들어오신 분인데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죠. 조국 전 장관님 그 가족을 변호하신 분. 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분도. 참 좋은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제 순번으로 쭉 깔아놨다가 집권을 하게 되니까 하나씩 한 명씩 너무 좋다. 순차별로 땡겨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비례대표를 이렇게 배치를 해놓을 때 집권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렇지.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이분이 못했거든요. 민병 활동하셨고 그다음에 가로세로 연구소 조민 포르쉐 허위 사실 유포 사건에서 요거 대리 맡아서 요 가로세로 연구소한테 이겼죠. 그래서 조민 씨가 다른 차 샀죠. 네. 테슬라 중고 사셨죠? 네. 그때 이긴 네. 변호사가 이분입니다. 네. 네, 피아트 중고 몰다가 테슬라 중고 사셨습니다. 네. 제발, 예.
파이팅 의원님, 나 이주희 의원님. 나 유부녀 됐는데 왜 아직 조민방송 계속 팔로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 요즘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아니에요. 이분 아니 되게 그냥 좋아. 얼마 전에 광저우 가셨더라고. 나도 가보고 싶더라고. 자, 이제는 이분은 17번이에요. 17번. 네. 네, 17번입니다.